네, 팀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지원본부 클린룸에서 애칭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식각이라는 주제, 특히 건식 식각과 플라즈마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총 네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식각 공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습식 식각과 건식 식각의 차이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건식 식각의 중심 개념인 플라즈마와 이 플라즈마를 어떻게 식각에 활용되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정 인자들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는 실제 건식 식각 기술, 예를 들어서 직류 플라즈마, 그리고 고주파 플라즈마, 고밀도 플라즈마, 각각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연구지원본부 클린룸에 있는 ICP-RI 장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를 기반으로 한 공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식각 공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흔히 반도체 8대 공정이라는 말을 자주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면 아주 작은 단위의 패턴을 실리콘 같은 기판 위에 만들어가는 미세 가공 공정이 중요합니다.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식각 공정인데요. 쉽게 말하면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파나 작업에서 칼로 필요 없는 부분을 파내는 것처럼 식각은 회로 패턴을 남기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네, 식각 공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액체를 사용하는 습식 식각,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체 상태의 물질 혹은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건식 식각이 있습니다. 습식 식각은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세밀한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 건식 식각은 훨씬 정밀하게 미세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서 지금의 대부분의 고집적 반도체 공정에서 건식 식각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건식 식각에서 핵심이 되는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야기 보려고 하는데요. 플라즈마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이렇게 태양과 번개, 그리고 오로라와 같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 플라즈마는 기체 상태에서 에너지를 많이 주면 전자와 이온이 서로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플라즈마 안에는 전하를 가진 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기나 자기장을 걸어주면 쉽게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식각 공정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플라즈마를 잘 조절하면 기판 위에 원하는 패턴만 선택적으로 깎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플라즈마 식각에 대한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굉장히 반응성이 좋고 방향성을 제어하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형태의 물질이며 고에너지를 가집니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불안정한 플라즈마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만난 물질과 쉽게 결합하거나 이 물질에 뭔가 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화학적인 반응을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플라즈마 내에는 전자, 원자핵이 분리되면서 몇 가지 물질들이 생성되는데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극성을 지닌 양전하와 음전하 등의 입자 이외에 입자가 고에너지를 흡수하며 쪼개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디칼이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플라즈마 내에서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 녀석은 이 라디칼이라는 녀석이에요. 라디칼은 일반적인 입자와 다르게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있어야 될 입자들이 고에너지를 얻어 쪼개지는 형태에서 발생하는 게 라디칼이기 때문에 이 라디칼은 불안정하면서 화학적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라디칼이라는 입자에 의해 플라즈마는 높은 화학적인 반응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즈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적인 특성을 가진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자들이 활발히 움직이면 전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전자기장에 외부 전자기장을 가해서 플라즈마의 방향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 공정 중 플라즈마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공정으로는 식각, 이온 임플란트, 증착, 회전 공정 등이 있게 돼요. 식각 공정은 반도체 웨이퍼 내 원하는 회로 패턴을 만들기 위해 회로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이 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때 딱 원하는 부분만을 정확히 제거해야 패턴의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플라즈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 라디칼과 이외의 이온들이 전부 혼재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우선 방향 컨트롤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회로에서 제거를 위한 부분에 플라즈마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즈마가 제거를 위한 영역과 만나면 플라즈마 의 라디칼이라는 입자는 이 영역과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기 쉽고 이외 이온들은 이 영역과 막 부딪히면서 물리적으로 이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으로 없애고 싶은 부분을 쉽게 식각해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각 공정에서 플라즈마는 자주 사용하는 물질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에 여러 입자들이 생기는데요. 우선 주입한 가스로서 안정된 분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기판 물질과 반응이 없는데 일부 물질의 경우에는 분자의 상태로서도 화학적으로 활성화되어 기판 물질과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분자의 예는 Cl2, F2, CF4 등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라디칼입니다. 라디칼은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이지만 매우 반응성이 강한 입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CF3, CF2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 입자는 기판과 쉽게 반응해서 식각을 유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반응성 이온인데요.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어서 전기장에 의해 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온들이 기판에 강하게 충돌하면 표면을 물리적으로 깎아내기도 하고 기판 물질과 라디칼과의 화학 반응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식각은 단순히 녹이거나 증발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 물리적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공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건식 식각 시에 사용되는 플라즈마를 형성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반응기에 주입한 가스를 분해하여서 반응성이 높은 라디칼을 형성하는 것이 한 가지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반응성 이온이 기판 표면에 수직으로 충돌함으로써 분해된 가스로 인한 화학적 식각과 더불어 식각 속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비활성 물질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서 이방성 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식각가스의 원소와 식각 물질 간의 화합물의 증기압이 일정 이상이 되어서 챔버 밖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아래표는 반도체 물질과 이에 사용되는 식각가스 및 반응 화합물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식각이 일어나는 단계에 대해서 실리콘 식각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플라즈마 내에서 챔버 내에 주입한 CL2 가스가 분해가 되어서 이온과 전자 그리고 라디칼을 형성합니다. 라디칼을 실리콘 기판 표면으로 이동한 뒤에 흡착이 되어서 실리콘 클로라이드를 형성하게 되고 이후에 이온 충돌에 의해서 쉽게 제거가 됩니다. 또한 이온 충돌은 기판 표면의 실리콘 원자들의 결합을 끊어서 라디컬과의 화학적 결합을 증가를 시킵니다. 이렇게 형성된 화합물들은 펌프로 인해서 챔버 밖을 빠져나가게 되면서 실리콘 표면에서 떠나게 됩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식각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화학 반응 기반 식각입니다. 플라즈마에서 생성된 라디칼이 기판 표면과의 화학 반응을 해서 휘발성 화합물을 만들고 이걸 기화시켜서 제거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라디칼 중심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약해서 등방성 식각이 많습니다. 어, 두 번째는 물리적 식각 또는 스퍼터링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이온이 기판에 강하게 충돌하여서 표면을 때려 떼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방성 식각에 매우 유리하고요. 세 번째로는 두 가지를 조합한 방식, 즉 이온 보조 화학 식각입니다. 이건 이온 충돌로 표면 결합을 약화시키고 그 틈에 라디칼이 들어와서 반응을 더 잘 일으키도록 하는데 주로 고해상도 패턴을 구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조금 특별한 방식인데요. 어, 식각을 방해하는 인히비터를 사용한 식각입니다. 이거는 반응 도중에 휘발성이 낮은 화합물, 즉 쉽게 증발되지 않는 물질이 표면에 남아서 식각을 방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처음에 들으면 굳이 왜 방해를 하느냐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방해를 옆면 그러니까 구조의 사이드 월에만 일어나게 하면 위에서만 깎이게 되는 효과, 즉 강한 이방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보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요. 식각 이 보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표면을 식각을 하고 그리고 어, 다음 과정에서 그 표면에 폴리머를 증착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깊은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 인히비터를 사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플라즈마 식각에서 중요한 공정 인자들이 식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력인데요. 식각 장비화는 진공 상태에서 작동이 되는데 이때 챔버 내부의 압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식각 특성을 매우 크게 좌우합니다. 플라즈마 형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이 바로 평균 자유 행로 민프리 패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입자가 단 한 번도 충돌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압력이 낮으면 플라즈마 내 입자들이 멀리까지 이동하면서 기판의 직진으로 도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이온의 충돌 방향성이 강하게 유지돼서 이방성 식각이 잘 일어납니다. 반대로 압력이 높아지면 입자들이 기판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입자랑 충돌하게 되면서 입자의 운동 방향이 흐트러져 옆으로 퍼지듯이 식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식각 속도는 감소하게 되고 등방성 식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압력에서는 트렌치 같은 세로형 구조 가공에 유리하고 높은 압력은 포토레지스트 제거처럼 균일한 제거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압력 하나만으로도 식각의 방향성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레시피 설정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 인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판의 온도인데요. 이것은 이제 가스의 반응성, 그리고 부산물의 제거, 그리고 선택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의 그래프를 보시면 기판 온도에 따른 식각률 그리고 선택비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판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 물질의 식각률 변화의 차이가 어, 각 물질에 따른 그런 식각률 변화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실리콘 옥사이드는 다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포토레지스트, 마스크 역할을 하는 포토레지스트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식각률이 점차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온도에 따라서 선택비 또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온도에 따라서 각 물질이 다른 양상을 온도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온 구간에서는 라디칼의 반응성이 떨어지고 생성된 부산물들이 잘 증발하지 못해서 폴리머들이 쌓이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이용을 해서 옆면을 보호하여 이방성 식각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중간 온도에서는 식각 속도의 방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온 구간에서는 화학 반응성이 극대화되어서 식각 속도는 빨라질 수는 있지만 너무 뜨거우면 패턴이 무너지거나 선택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단순히 빨리 깎느냐가 아니라 형상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선택비와 방향성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부하 효과인데요. 흔히 영어로 로딩 이펙트라고 많이 불리우는 현상입니다. 이건 같은 식각 조건이어도 식각되는 면적,
그리고 패턴 밀도에 따라서 시각 속도가 달라지는 현상인데요. 먼저 거시적 부하 효과를 보면 한 번에 시각하는 웨이퍼 수가 많거나 또는 한 웨이퍼 안에서 시각 면적이 넓을수록 전체적으로 시각 속도가 느려집니다. 다음의 자료에서 보듯이 웨이퍼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각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플라즈마의 반응종이 전체 면적에 걸쳐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적 부하 효과는 한 웨이퍼 안에서도 패턴 밀도가 다른 부분에서 시각 속도가 달라지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조밀한 선들이 있고 다른 부분은 넓게 비어 있다면 조밀한 쪽은 가스가 침투하기가 어렵고 반응물도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처럼 시각 속도에서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미세 패턴 공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패턴을 디자인할 때부터 고려하거나 장비 설정을 섬세하게 조절해서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시적 부하 효과에 해당하는 종횡비 일존 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횡비란 말 그대로 구조의 높이 대비 너비인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좁고 깊은 구조를 의미합니다. 어, 이 종횡비 의존 식각을 줄여서 ARD라고도 하는데요. 이 ARD는 구조가 깊어질수록 식각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깊은 구조에서는 이온이나 라디칼이 바닥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고 옆면에 충돌하거나 산란되기 때문에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식각 반응 후에 생성된 부산물이 깊은 구조 밖으로 잘 빠져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역RI 지체 현상이라고 해서 보통의 이런 ARD는 좁고 깊은 구조에서는 이제 시각 속도가 느려지는 것인데 이 역RI 지체 현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넓은 구조에서 이 표면에 폴리머가 더 잘 쌓이기 때문에 시각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D는 고종횡비 구조를 만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스 조성이나 이온 에너지 그리고 압력 등을 섬세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 비교적 단순한데 중요한 변수인 가스 유량의 효과입니다. 식각 장비에서는 다양한 가스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가스를 얼마나 빨리 흘리느냐, 즉 어떤 유량을 어느 정도로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식각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가스 유량이 너무 낮으면 식각 속도가 느리다가 유량이 증가하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일정 포인트에서는 포화가 되고 포화가 되거나 오히려 또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옆에 있는 또 하나의 그래프를 보시면 일정한 유량에서 일정한 유량에서의 전력 증가에 따른 이런 식각률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어, 같은 전력을 가했을 때 유량이 높은 쪽이 좀 더 시각 속도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일반적으로 가스 유량이 너무 낮으면 반응성이 부족해서 식각이 느려지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반응정이 충분히 머물지 못하고 바로 배출이 돼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가스가 너무 많아도 적어도 식각 성능이 저하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유량은 공정에 따라서 적정 범위를 설정하고 다른 변수들과 함께 최적화를 해줘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가스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가스의 유량비도 중요해지기 때문에 레시피 튜닝할 때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 식각 공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첨가가스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라즈마 식각에서는 기본적으로 식각용 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외에도 특정 목적을 위해서 추가로 넣는 가스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의 표는 첨가가스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여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들 중에는 이제 라디칼의 농도를 조절해서 반응성을 높이거나 식각 부산물의 휘발성을 개선해서 더 잘 제거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폴리머 형상을 조절해서 미방성 식각이 잘 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스는
아르곤과 같이 전하 상태를 조절을 해서 플라즈마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 조성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역할을 분담한 여러 가스를 혼합을 해서 조합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런 첨가가스의 비율을 조금만 바꿔줘도 시각 속도나 시각 프로파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시각 레시피를 최적화할 때 가스 선택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공정인자는 시각 선택비, 영어로는 엣지 셀렉티비티라고 하는데요. 선택비란 간단하게 말해서 두 가지 물질이 있을 때 원하는 물질만 잘 깎이고 나머지는 최대한 깎이지 않도록 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실리콘 옥사이드를 식각한다고 했을 때 실리콘을 그대로 남기고 싶다면 실리콘 옥사이드 대비 실리콘의 선택비가 클수록 좋겠죠. 이 선택비는 여러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가스 조성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린 계열 가스를 쓸 때 이 F와 C의 비율을 조절을 하면 실리콘 옥사이드와 실리콘에 대한 반응성이 달라져서 선택비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식각 부산물의 휘발성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쪽 물질은 휘발성 부산물이 잘 발생을 하고 다른 쪽은 그렇지가 않다면 선택도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연력학적 특성을 이용을 하면 이제 물질이 식각가스와 반응을 했을 때 연력학적으로 발열 반응 또는 흡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게 되면 선택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이온 충돌 에너지인데요. 이 그래프에서는 A와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이온 에너지 변화에 따른 각 물질의 시각률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는 에너지가 낮을 때는 잘 깎이지 않다가 이온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시각률의 변화가 급격히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결국 선택비는 우리가 레이어 간 손상을 피하고 미세 패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식 시각 기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직류 플라즈마 시각, 즉 DC 플라즈마 애칭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름 그대로 직류 전원을 이용을 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식각을 진행하는 기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진공 챔버 안에 전극이 두 개 있으며 하나는 음극, 하나는 양극인데요. 웨이퍼는 음극 쪽에 올려놓고 그 위로 식각용 가스를 주입하게 됩니다. 전력을 인가하게 되면 플라즈마가 형성되고 이온들이 웨이퍼에 수직으로 충돌하면서 표면을 깎게 되는데요. 네, 이 직류 플라즈마의 식각의 특징으로는 어, 구조가 간단하고 동작이 쉬워서 과거에는 많이 사용이 됐는데 하지만 지금 몇 가지 한계 때문에 주로 도체 물질 식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C 플라즈마는 절연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유지되지 않거나 기판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에 소개할 고주파 플라즈마와 고밀도 방식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고주파 플라즈마 식각, 즉 RIE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반응성 가스를 분해하는 효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고주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고주파의 주파수는 주로 13.56 메가헤르츠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 전극에 가하면 전자들이 빠르게 진동하면서 플라즈마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는 바로 셀프 바이어스인데요. 어, 고주파 전력을 인가를 하게 되면 셀프 바이어스가 형성이 되고 어, 고주파 전력을 가하면 작은 전극, 즉 웨이퍼가 올라간 전극에 자연스럽게 음전압이 형성이 되는데 이 전극이 고정적인 음극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온을 강하게 끌어당겨 수직으로 충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화학적 식각과 물리적 식각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서 정밀하고 이방성 있는 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고주파 플라즈마 식각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교류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전성, 절연성, 물질 모두 식각이 가능하고 어,
이 때문에 범용적인 식각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어지는 내용에 ICP, 그러니까 고밀도 플라즈마의 한 종류인 ICP와 결합 시에 고밀도 플라즈마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 최신 기술 중 하나인 고밀도 플라즈마, 즉 HDP라고 하는 건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방식은 플라즈마의 전자밀도가 매우 높은 방식입니다. RI보다 훨씬 많은 이온과 라디칼을 생성할 수 있어서 정밀한 고속 식각이 가능하고요. 이 HDP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CP인데요. 코일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일에다가 RF 전력을 인가를 해서 유도 전류로 플라즈마를 생성을 하고 플라즈마 밀도와 이온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방성 식각 제어에 매우 유리하고 현재 가장 널리 상용화된 HDP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헬리콘 플라즈마입니다. 헬리콘 파동이라는 걸 플라즈마 내부에 유도를 하는데 매우 정밀한 자기장 조건이 필요해서 장비가 보시는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어, 높은 플라즈마 장비 구조가 매우 복잡하지만 높은 플라즈마 밀도를 자랑합니다. 세 번째는 ECR이라고 해서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라고 하는데요. 자기장과 마이크로파를 함께 이용해서 전자를 공명시키고 플라즈마를 유지합니다. 최고 수준의 밀도와 정밀 제어가 가능하지만 장비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고진공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주로 차세대 소자, 양자 소자, 그리고 고종행비 구조에 적용이 되고, 그러나 이 ICP를 제외한 방식은 구조가 복잡하고 플라즈마 거동에 대한 이해가 매우 어려워서 장비 및 공정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 장비와 연결해 보려 하는데요. 이 장비들은 유니스트 연구시험본부 클린룸에 설치된 ICP-RI 장비들입니다. 식각 물질 또는 식각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장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보시 프로세스와 같은 특수한 공정을 위한 장비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장비들은 고밀도 플라즈마와 반응성 이온 식각이 결합된 형태로 정밀도 높은 식각, 특히 고이방성 구조 형성에 매우 적합한 장비들입니다. 플라즈마는 상단의 RF 코일에서 발생하고 하부 전극에서는 별도의 바이어스를 조절할 수 있어서 이온의 방향성과 에너지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단순한 포토레지스트 제거뿐만 아니라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그리고 금속과 같은 다양한 층들을 정교하게 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의 표는 ICP-RI 장비를 사용을 해서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그리고 크롬 재료를 식각한 결과입니다. 왼쪽부터 사진은 이제 산화막, 지라막, 크롬인데요. 세 재료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조건에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 옥사이드 물질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계 가스 기반 식각의 반응성이 좋고, 그리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CF4 가스를 써야 높은 선택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크롬처럼 금속 재료는 염소계 가스를 활용을 해서 화학 반응 기반 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적절한 공정 조건을 설정을 하면 세 재료 모두 깔끔한 식각면 그리고 수직에 가까운 프로파일을 얻어낼 수가 있고 이것은 ICP-RI의 정밀한 제어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ICP-RI 방식은 실리콘을 깊게 깎아내는 공정, 즉 딥실리콘 에칭 식각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인데요. 고밀도 플라즈마와 독립적인 바이어스 제어 기능 덕분에 이방성 유지와 고종행비 구조 가공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특히 압력, 가스 조성, 그리고 온도, 바이어스 전압 등 공정 파라미터를 정밀하게 조절을 하면 다음 이미지와 같이 내가 원하는 선폭을 가진 공정 결과를 안정적으로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CP-RI 장비는 일반적인 식각뿐만이 아니라 딥실리콘 식각 장비로도 확장 적용이 가능한 유연하고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건식 시각 기술, 특히 플라즈마와 ICP-RI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